여러분요 40페이지 한번 대리를 한번 보셔요. 거기 대리 보면 뭐 대리의 적용 범위니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옆에 보면 대리권하고 대리권 말고 어느 쪽에 박스 밑에 보면 박스 혹시 있나요? 박스 조그맣게 하나 있죠. 거기 보면 뭐죠? 본인 갑이 있고 상대방 병이 있고 그다음에 의리 대리인이 있죠. 그래서 본인이 대리인한테 뭐를 준다? 대리권을 주죠. 그러면 대리인이 상대방과 뭘 한다? 대리행위. 대리행위 옆에다 써요. 계약이요. 계약을 하죠. 계약. 그러면 대리 효과죠. 모든 대리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간다 이 말이죠. 이것을 대리의 삼면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대리는 여기 우리가 이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하면 갑은 을한테 여러분 뭘 하죠? 대금을 받죠. 돈을 받고 을은 갑한테 뭘 받아요? 등기를 받아야 되겠죠. 이 사람은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고요. 여러분 대금을 지급할 대금을 청구할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청구권이 있지. 이걸 뭐라 한다? 권리라고 얘기하죠. 권리. 그래서 뭐라 한다? 권리 이렇게요. 그래서 뭐라 한다? 권리 이렇게 얘기하죠. 권리 이렇게 권리. 보시면 알겠죠?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갑하고 계약하면 갑이 권리가 있고 을이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대리는 그게 아니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병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갑을 뭐라 한다? 본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을 있죠? 을을 뭐라 한다?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리인. 그러면 여기 대리인이죠? 여기서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요 을이 병하고 뭐라 한다? 계약을 하죠. 계약. 이 계약을 뭐라 한다? 이것을 대리행위라고 얘기하죠. 그럼 계약을 뭐라 하죠? 계약을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할 때 행위고요.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죠. 대리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행위로 인한 효과가 있죠. 법률효과. 그것을 뭐라 한다? 대리효과라고 하는데요. 모든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가. 그러니까 대리는 계약만 해. 그럼 모든 법률효과는 본인한테 가는 거예요. 올해 우리 시험에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대리인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해제가 됐다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과 같은 모든 효과는 다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가는 거예요. 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져. 그러니까 대리는 책임지지 않고 모든 것이 본인한테 간다 이 말이죠. 이것을 대리권 관계, 대리행위 관계, 대리효과 관계 이렇게 이것을 삼면 관계다 이렇게 삼면 관계다 이렇게 대리권 관계, 대리행위 관계, 대리효과 관계 이렇게 이것을 삼면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 가지의 면으로 되어 있다 이란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말한다 삼면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대리권 관계, 대리행위 관계, 대리효과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무슨 말 지금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봐. 여기서 이제 뭘 보냐?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죠. 이걸 말한다 대리권이다 이렇게 대리권. 이 대리권이라는 것이 뭘 한다? 대리권이요 발생을 해요. 그럼 대리권이 변경을 해요. 그럼 대리권이 마지막으로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대리권은 사람하고 똑같아. 사람이 뭐한다?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죠.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발생은 뭐다? 발생은 법정 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 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법정 대리는 뭐고 임의 대리는 뭐냐 이 말이죠.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률의 규정.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법에 규정되어 있다. 또는요 법원이 선임을 한다 이 말이죠. 법원이 선임한다 이렇게. 그러면 임의 대리는 뭐예요? 임의 대리. 임의 대리는요 이것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 이렇게요. 그래서 법률 행위 이렇게. 그럼 여기서 법률의 규정은 뭐가 있다? 친권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친권자요. 법원이 설명하죠. 법원이 설명한 게 뭐가 있냐? 파산 관제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파산 관제인 이렇게. 이런 것들을 뭐란다? 법정 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는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법률 행위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죠. 의사표시 알겠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 요소인데 이 의사표시 수가 하나이면 뭐란다?
단독 행위. 두 개이면 뭐란다? 계약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단독 행위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단독 행위는 뭐다? 단독 행위로서 뭐가냐? 수권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 수권 행위는 뭐냐? 수권 행위는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다 이 말이요.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 여기서 봐봐. 이것을 수권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런 봐. 여기 한번 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좀 더 설명한단 말이죠. 우리가 뭐가냐? 권리가 있었죠. 권리. 그 다음에 이제 권한이 뭔가를 설명을 해. 권한은 뭐죠? 여기 봐. 의리 병하고 계약을 하죠. 그럼 의리 병하고 계약하면 모든 법률가는 원래는 의리한테 와야 되죠. 그런데 법률가가 누구한테 가? 본인한테 가죠. 그러니까 대리인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얘기한다? 본인을 위해서 일하죠. 이것을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 법률 효과를 기속시킬 의사로서 그것을 권한이다 이렇게. 은행에 보면 지점장이 있죠. 지점장은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 은행을 위해서 일한다. 은행을 위해서. 그걸 권한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학원의 실장님도요. 학원 실장님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고 학원을 위해서 일하죠. 이것을 다 뭐란다?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권한을 남용하면 뭐란다? 우리가 당신 왜 그렇게 권한을 남용하느냐 이런 말을 쓰죠. 그때 그 권리를 남용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때는 뭐라고 얘기해? 권한을 남용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 효과를 누구에게 기속시키기 위해서 본인, 타인에게 기속시킬 의사로 그것을 뭐한다?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 보면 권한을 수권, 권한을 수여한다 이 말이죠. 너 나를 위해서 일 좀 해줘 이 말이죠. 우리가 위임장을 써주는 이유가 뭐예요? 위임장을 써주면서 이 일을 해달라는 것은 너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가 일 좀 해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이 일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권한을 수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한을 수여하는데 이 권한을 수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그래서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요 오후에 특강을 할 때 일방적 의사표시한 말을 참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후에 특강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강의하면 이렇게 기본 강의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큰 틀을 이렇게 보고 하는데 기본 강의는요. 특강 오후에 특강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좀 한 내년 한 2월 정도까지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꼼꼼하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볼 거예요. 알겠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다 보고요. 그러고 나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 거예요. 혹시 못 오시게 되면 꼭 동영상을 시간 나면요 꼭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보시면 일방적이란 말 뜻이 뭐예요? 일방적이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다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계약이죠. 그럼 계약은 뭐죠? 계약. 이런 봐.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죠.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죠. 그럼 계약을 뭐라고 그래? 계약은 법률 요건. 법률 요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원인이죠. 원인. 그래서 이걸 말한다. 원인된 법률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원인된 법률 관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계약을 원인된 법률 관계다 이렇게. 이걸 다른 말로 한다. 위임장이죠. 위임장을 수여하는 것 이걸 얘기해요. 위임장. 알겠죠? 위임장을 주는 것 있죠? 그걸 얘기하는데 봐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만약에 본인이 수권은 본인이 주는데 본인이 만약에 제한 능력자면 어떡할 거야? 수권 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계약이잖아요. 이건 단독행위니까 한 사람만 취소하죠. 그러니까 본인만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계약은요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2개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취소해요? 두 사람 다 취소해요? 두 사람 다. 위임장을 주는 사람이나 위임을 받는 사람이나 위임장을 주는 사람을 뭐라 한다? 위임인이라고 하죠. 위임인. 이 위임인을 뭐라 한다? 한마디로 본인이 되는 것이고요. 수임인이죠. 위임장을 받는 사람. 수임인을 뭐라 한다? 대리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위임인하고 수임인 둘 다 취소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수권행위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몇 개다? 하나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취소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단독행위다. 다른 말로 뭐다?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런 봐봐요. 여기 소멸이라고 돼 있나요? 여러분 소멸은 뭐죠? 소멸은요 공통으로 소멸하는 것이 있어. 공통으로
이런 봐. 이러면 이게 이제 본인이잖아요. 본인. 이게 본인이죠. 본인이고 여기가 뭐가 있죠? 여기가 대리인이죠. 대리인 이렇게. 본인하고 뭐가 있어? 대리인이 이렇게 있죠. 이런 지금 그렇게 있나요? 그러면 여기가 본인이 있고 여기가 뭐죠? 대리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 속에 대리인이 들어있으니까 본인이 뭘 한다? 본인이 사망하죠. 사망하면 어떻게 돼요? 본인의 뱃속 안에 대리인이 들어있죠. 본인이 사망하면 누구도 없어져? 대리권도 없어지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대리인이요.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 생각을 해봐. 여러분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돈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의 재산을 관리해. 그럼 이 사람은요 본인 재산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대리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파산 선고를 받으면. 그 다음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성년 후견 개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이 되면 피성년 후견이죠. 중요한 것은 성년이지 한정 후견 개시 그러면 돼 안 돼? 큰일 나. 한정 후견이 아니고 성년 후견 개시고 본인은 뭐밖에 없어? 본인은 사망밖에 없어. 그런데 여기 대리인은 사망, 파산, 성년 후견이고 한정 후견이 아니에요. 이 말하면 안 돼. 본인의 파산 그러면 큰일 나. 본인은 오로지 뭐밖에 없어? 사망. 알겠죠? 사망. 그 다음에 임의대리. 임의대리에만 있는 것이 있어. 이 두 가지는 임의대리, 법정대리의 둘 다 공통이고 임의대리에만 있는 것이 있어. 임의대리에만 있는 것. 그러니까 임의대리는 이거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다 이 말이죠. 임의대리는 뭐죠? 숙권행위죠. 숙권행위를 뭐 하면 돼? 숙권행위를 철회하면 되죠. 철회요. 그 다음에 여기 원인된 법률관계죠. 이 원인된 법률관계가 뭐가 된다? 종료가 되죠. 종료. 그래서 숙권행위를 철회하거나 원인된 법률관계가 뭐가 되거나 종료가 되거나. 알겠죠? 다시 숙권행위가 뭐가 된다?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가 뭐? 종료. 알겠죠? 이렇게 되면 임의대리가 없어져. 이렇게 해서 여러분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리권이 이렇게 발생을 하죠. 발생하면 이 대리권을 뭐란다? 대리권이 있다 이 말이죠. 있으면 유권대리고 아직도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대리라고 얘기해. 그래서 봐, 대리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유권이냐 무권이냐,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하냐, 여기 보면 법률 행위로 발생하냐, 법률의 규정이냐, 그래서 법정대리, 임의대리 이렇게 나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대리인이죠. 이제 대리인. 이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의사를 표시해. 그것을 능동대리라고 그래.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받는 걸 말한다? 수동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능동대리, 수동대리 이렇게. 그래서 대리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다? 6가지.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법률행위다. 뭐다? 임의대리. 법률의 규정이다. 법정대리. 알겠죠? 대리권이 있다. 유권 없다. 무권. 대리. 내가 대리인이죠.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말을 해. 무슨 대리? 능동대리. 상대방이 말하는 건 내가 들어. 무슨 대리? 수동대리다. 알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변경에서는 뭐가 나오냐? 여기서 대리권의 범위가 나와. 범위. 그래서 대리권의 남용이 나와. 그 다음에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자, 이건 좀 이따 보고 이것과 이것을 먼저 정리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맨 오른쪽 봐봐. 40페이지 맨 위에 대리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대리권은 거기다 써. 거기다 권한 이렇게 권한이다. 대리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까맣게 동그랗게 되어 있죠. 거기다 권한 또는 써 자격 또는 써 지위. 권한이다, 자격이다, 지위다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을 써. 대리권이 발생하죠. 법정대리하고 임의대리하고 이렇게요. 그래서 법정대리는 법률에 규정할 때 법 동그라미, 정할 때 정 동그라미, 법정 이것을 뭐란다? 그것을 법정대리고 임의대리는요 법률행위예요. 이러면 봐. 여러분 나 봐봐. 여러분 우리가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법률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이 부여된 경우. 법률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이 부여된 경우. 무슨 대리예요? 법률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부여된 경우 무슨 대리예요? 눈이 썸 봐봐. 법률행위에 의하여 무슨 대리? 임의대리라니까. 법정대리는 법률의 규정이라니까. 법률행위 무슨 대리? 임의대리. 법률의 규정 무슨 대리? 법정대리. 이거 헷갈리면 큰일 나. 지금 내가 얘기 몇 번 했는데 여전히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법률행위 무슨 대리? 법률의 규정 법정대리.
그런데 그럼요 내년 1월달 물어보면 똑같이 또 다르게 얘기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임의대리는 법률행위죠. 단독과 계약이죠. 수권행위죠. 그 다음에 계약은 위임장, 원인된 법률 관계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대리권 소멸하죠. 공통으로 본인은 뭐밖에 없어? 사망 하나. 대리는 사망, 파산, 성년 줄고. 뭐라고 하면 안 된다? 한정, 후견 개시, OX, X, 한정은 안 된다. 알겠죠? 임의 대리권 소멸하는 것은 뭐다? 수권 행위를 막거나 철회, 원인된 법률 관계가 뭐가 된다? 종료. 이럴 때 됐죠 이제? 자, 그럼 봐봐. 대리권의 범위. 우리가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를 왜 따지냐면, 왜? 여러분요, 내가 여러분이 나한테 대리권 줬다고 해서 내가 이것저것 다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보면 보통 대리권의 범위 꼭 정한단 말이죠. 그럼 대리권의 범위를 예를 들어서 갑일한테 자기 집을 저당 잡고 1억을 빌려라고 대리권을 줬어.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는 얼마다? 1억이다. 오케이. 그러면요, 이 범위 안에서 범위 내에서 있다. 범위 안에서 범위 내. 그럼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져. 1억을 빌려라고 했더니 1억을 빌려와. 그러면 1억만큼만 본인이 책임을 져. 1억을 빌려오라고 했더니 이 인간이 가서 3억을 빌려서 3억을. 그러면 3억을 빌려면 얼마를 더 많이 빌렸죠? 2억을 더 많이 빌렸죠? 그러면 1억은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져. 1억 빌려오라고 했으니까 1억은 본인, 나머지 2억은 누가 책임져? 대리인이 책임을 져. 그러니까 대리권의 범위를 따지는 것은 어디까지가 본인이 책임지고 어디까지가 본인이 책임지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를 따지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지금부터 한번 봐봐. 대리권의 범위라는 것은, 대리권의 범위는 이거 잠깐 지워도 되죠? 여러분, 대리권의 범위는요, 범위는 분명한 경우가 있고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두 가지가 있어.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이죠. 자요, 갑일한테 대리권을 줘. 야, 너 내 대리인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그래? 응, 알았어. 뭐 할까? 그랬더니 나중에 알려줄게. 나중에 알려준다고 해서 말이 없어. 나는 대리인인데. 그럼 내가 뭘 해야 돼요?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이랬을 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랬을 때는 뭘 한다? 보존행위. 그럼 보존한다는 말이 뭐냐? 현상을 유지하는 거죠.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어. 제한 없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물이 지금 비가 새고 있어. 수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본인한테 묻지 않고 수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돼.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계량,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계량 행위를 해야 돼.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과 계량 행위를 해야 돼. 그런데 이것은요, 이것이 뭐가 된다?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하고 계량이죠. 그런데 성질이 변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다? 형질 변경이에요. 형질 변경은 뭐다? 그러면 전이죠. 밭이죠. 전을 뭐로? 대지로 바꾸는 거.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전을 대지로 바꾸면 안 돼. 전을 대지로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두 번째는요, 또 뭘 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예금을 인출하면 돼, 안 돼? 예금은 뭐죠? 예금은 권리죠. 권리. 왜냐면 예금 통장에 딱 10억을 입금했으면 돈이 10억이 쌓여야 되는데 한 줄로 찍 나오죠. 1억이라고. 근데 그걸 인출하게 되면 어때요? 인출하게 되면 돈이 이렇게 쌓이죠. 그걸 뭐란다? 물건이라고 그래. 인출하면 물건이 되죠. 물건. 그러니까요, 권리가 물건으로 바뀌었죠. 성질이 바뀌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금을 인출해서 다른 사람한테 대여했다 또는 주식을 샀다, 다 안 돼. 그러니까 대여한 게 안 되고 주식을 산 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예금 자체를 인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뭐가 바뀌었으니까? 성질이 바뀌었으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경우가 있어. 어떻게 분명하다? 대리권의 범위 안으로 분명한 게 있고 대리권의 범위 밖으로 분명한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 안으로 분명하다 뭐가 있죠?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과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한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한 것 두 가지. 그럼 매매계약 체결이죠. 그럼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과 체결과 이행에 관한 것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체결은 중도금하고 뭐요? 잔금을 뭐 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수령.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어. 웃기죠? 봐봐요.
갑일한테 계약하고 오라고 대리권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 보통 상대방은요, 대리인하고 계약하면 보통 잔금이나 중도금이나 누구 통장에 넣어주죠? 본인 통장에 넣어주잖아요. 그런데 대리인 통장에다 입금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요, 대리인 통장에 입금하고 나서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본인한테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본인은요, 자기 통장에 입금 안 됐다고 해서 등기를 거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대리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본인한테 줘야 되는데 견물생심이라고 돈이 생기니까 자기가 사용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수령해가지고 자기 자신이나 또는 제3자, 자기 여자친구를 위해서 돈을 사용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대리권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대리권 남용이다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은 뭐냐?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지냐?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 상대방이요, 이 돈을 대리인한테 주면은 대리인이 그 돈을 사용할 것 같아. 그러면 대리인이 그 돈을 사용할 것 같으면 대리인한테 그 돈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누구한테 줘야 돼요? 본인한테 줘야지. 대리인이요, 그 돈을 사용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인한테 줬더니 대리인이 그 돈을 사용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말이죠. 다시, 대리권의 남용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그래서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을 해도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진다. 그럼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하면 본인한테는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다. 그래도 누가 책임져? 본인. 그런데 상대방이요, 대리인이 그 돈을 대리한테 주면은 사용할 것 같다, 남용할 것 같은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한테 돈을 줬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정말로 대리인이 그 돈을 사용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까지 본인 너가 책임져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래서 상대방이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할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럼 여기 봐봐, 우리가 대리권의 범위가 있죠.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모든 책임은 누가 져? 본인이 지죠. 그런데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인이 대리권을 뭘 한다? 남용을 하죠. 남용을 해도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져. 그럼 대리권을 남용했는데 본인이 책임지면 본인한테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해.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야. 손해니까 본인은 대리권의 범위를 넓혀야 돼 좁혀야 돼? 좁혀야 돼. 그걸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봐봐, 대리권의 범위가 있어. 그러면 범위 안에서 하면 본인 책임지고 범위를 벗어나면 본인 책임 안 져.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을 해. 남용을 해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 그럼 본인은 손해가 돼. 그러면 본인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대리권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 돼? 좁혀야 돼. 좁히는 것을 뭐라고 그래? 제한한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순서로 봐봐. 대리권의 범위가 있고 대리권의 남용이 있고 대리권의 제한이 있다 이런 말. 순서가 무슨 말인지 지금 알겠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여기.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체결뿐만 아니라 이액, 등기까지 해주고 와라. 등기까지. 그럼 여러분 등기를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등기 해주려면 뭘 받아야 돼? 잔금 받으면서 등기해 줘야죠. 근데 그 사람이 잔금이 다음 주 정도 되니까 일주일만 연기해 달래.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잔금 지급 기일을 말 수 있다. 연기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두 개 암기 무조건 해야 돼. 대리권의 범위 바뀌다. 대리권의 범위 바뀌면 어떻게 한다? 대리권의 범위 바뀌면 이렇게 한다. 여기요, 극과 극이다. 극과 극이다. 그러면 무조건 이건 안 돼. 극과 극이면 안 돼. 뭐냐?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다. 영수 돈 좀 받아오라고 대리권 줬다. 그 다음에 예금 좀 하라고. 그 다음에 입찰을 좀 바로 오라고. 집을 처분, 내 집을 팔고 오라고 대리권을 줬어. 이렇게 해서 대리권을 줬다 이 말이죠.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더니 봐봐, 체결의 대리권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말 수 있어. 수령할 수 있는데 이 인간이 가가지고 체결하고 그랬더니 계약을 해지하고 왔어. 돼 안 돼? 계약 체결하고 그랬더니 해지하면 돼 안 돼? 돈 영수 내가 빌려준 돈 저 친구한테 가서 받아와. 그랬더니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 면제, 돈 갚지 마라. 면제하고 왔어. 돼 안 돼? 이건 뭐죠? 예금. 이 돈 예금 좀 하고 와. 그랬더니 예금하고 나서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담보 대출을 받아. 대출 담보
담보 대출을 받았어. 그럼 돼, 안 돼? 안 돼. 입찰, 경락 좀 받아와라 이 말이죠. 그런데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 취하를 하고 왔어. 취하. 집 좀 팔고 와. 처분. 가가지고 집 팔고 싼 집에 하나 있으니까 다시 하나 사왔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을 하려면 특별 수권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으로부터 별도로 대리권을 또 받아야 돼. 이것은 이런 짓을 하려면 이런 것이 없는 한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은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체결의 대리권을 뭐가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좀 이해됐나요? 알겠죠? 계약 체결의 대리권은 해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극과 극은 안 된다. 이것을 여러분 암기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 대리권의 범위라고 나와 있어요. 범위 나와 있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대리권 범위는 대리권 범위 아니다. 체결, 중도금의 잔금을 수령할 수 있고, 체결과 이행은 포괄 수권이죠. 잔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체결해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하죠. 수령했으면 그건 대리권의 범위 내죠. 그런데 대리인이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누구죠? 대리인이죠. 제3자를 위해서 쓰죠. 그걸 뭐라 한다? 대리권 남용이다. 대리권 남용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대리권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져. 그런데 상대방이요, 그 돈을 대리인한테 주면 대리인이 사용할 것 같다, 남용할 것 같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그런 경우는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본인 책임은 지지 않으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대리인 책임져. 우리가 말했죠? 여기 보면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누가 책임져? 본인. 그러면 본인이 책임 안 지면 누가 책임져?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져. 그 대리인에서 누구누가 있어? 본인과 상대방과 대리인이죠. 그래서 대리인이 계약을 하면은 모든 법률 효과는 본인한테 가니까 본인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죠. 그래서 본인은 상대방한테 등기를 해준다 이 말이죠. 대신 본인은 상대방한테 뭘 받아? 잔금을 받죠. 근데 그 잔금을 지금 누가 받았어? 대리인이 받았으니까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등기를 해준다 이 말이야. 책임을 진다. 그런데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단 말은 등기를 안 해줘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등기를 안 해주면은 그럼 그러면 누가 열받아? 상대방이 열받겠죠. 상대방 그러면 누구한테 쫓아가? 대리인한테 쫓아가겠죠. 대리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 대리권의 범위 바뀌다. 극과 극이다 이 말이죠. 체결의 대리권은 뭐가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처분의 대리권은 매수할 수 없다. 예금은 담보로 대출받거나 또는 처분할 수 없다. 입찰은 취하할 수 없다. 영수 돈 받아오라 면제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죠. 알겠죠? 돈을 수령하고 오라 했더니 가서 포기하고 왔다. 돼 안 돼? 안 돼. 이런 짓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특별한 수건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암기해야 되겠죠. 아주 중요하니까. 대리권 범위가 불분명하다.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그래서 가옥이요, 수선하는 것. 건물이 미등기예요. 그러면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미등기니까 보존 등기하는 것. 소멸하는 것을 중단을 시켜야죠. 소멸 동그라미, 중단 동그라미.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건 보존이다. 세 가지 암기해야 돼.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돼. 그런데 예금을 인출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아주 거기다 별 하나 해. 예금을 인출해서 대여나 주식을 사는 거 안 된다. 거기 하나 별 하라고. 알겠죠? 예금 인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그 밑에 한번 봐봐.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라고 지금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 그 대리가 인정된 범위 보면 1번 재산상 법률행위 쭉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의 대리권의 범위 3번 봐봐. 임의 대리권의 범위 3번에서 2번 수권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니은 매매계약 체결이죠.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디귿 체결과 이행이죠. 체결과 이행. 그러면 잔금 지급기를 할 수 있다. 연기할 수 있다. 3번에요. 기억과 봐. 수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거 영수 맨 끝에 면제하려면 특별수권. 니은 계약 체결 줄거졌죠. 해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디귿 예금 계약 예금. 그런데 맨 끝에 대출 받거나 처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니을 경매 입찰. 그런데요, 경매 입찰에는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에 맨 위에 취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4번 수권행위로 대리권의 범위를 알 수 없을 때 보존행위는 얼싸갈 수 있다. 제한 없이. 가옥의 수선,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이런 것들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건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안 되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밑에 은행 예금을 찾아, 박스 바로 밑에 은행 예금을 찾아
개인에게 대여 거기 줄고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다음에 대리권의 남용이죠. 그러면 대리권의 남용은 반드시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그래서 가운데 줄고 1번 대리권의 범위 안 줄고 안. 두 번째 줄이요 대리인 자신 또는 제3자 거기만 줄고 이것을 대리권의 남용이다. 이러면 대리권의 남용은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법률 효과가 기속한다? 본인. 2번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대리 효과가 기속하지만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맨 끝에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보는 것이다. 자, 그 다음 장 봐봐요.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하고 왼쪽 칸에 공동 대리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 그 다음 페이지 42페이지 보면 되어 있죠? 자, 그럼 봐요.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주어지죠.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는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모든 책임은 누가 져? 본인이 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권의 남용이 이루어지죠. 남용이 이루어지면 본인한테는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죠. 본인은 대리권을 뭘 한다? 제한하죠. 제한의 첫 번째가 119조 공동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 자, 지금부터 보면 갑이 이렇게 있죠. 있고 이렇게 병이 있죠. 여기요 A하고 B하고 C하고 이렇게 A, B, C 이것을 뭘 한다? 대리인이 여러 명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리인이 여러 명 있죠. 이렇게 대리인이 여러 명 있을 때는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의사를 표시하면 이것을 무슨 대리? 능동대리. 상대방이 대리한테 의사를 표시하면 무슨 대리? 수동대리다 이 말이죠. 알겠죠? 능동대리는 원칙은 대리인이 아무리 많아도 각자가 대리해. 수동대리는요 언제나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가 대리해.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 대리인이 소인일 때는 각자가 대리한다 이렇게. 항상 시험 뭐라고 나와? 여기 나와. 대리인이 소인일 때는 공동으로 대리한다. OX, X란 말이죠. 거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밑에 봐봐. 밑에 42페이지 왼쪽 칸에 밑에 공동대리라고 돼 있죠. 대리인이 소인일 때 능동대리는 원칙적으로 각자,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다. 알겠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여기는요 공동대리는요 능동대리는요 예외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어. 공동으로. 법률의 규정. 그럼 법률의 규정에는 누가 있어? 법의 규정도 누가 있어? 친권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친권자는 어떻게 한다? 공동으로 대리해. 친권자는 보통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공동 대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능동 대리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대리하지만 예외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수동 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한다? 각자가 대리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수동 대리는 공동 대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수동 대리는 능동 대리에 관한 법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일부분 부분적으로만 적용된다. 부분적으로만 적용이 된다. 왜? 수동 대리는 뭐죠? 공동이란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맨 끝에 뭐라 나왔죠? 수동 대리와 밑에 수동 대리에는 능동 대리에 관한 법 원칙이 부분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 알겠죠?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19조 공동대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봐봐요. 여기 보면 이제 124조요 124조가 뭐냐? 124조는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먼저요 여기요 자기계약이라고 있어. 아니 원칙이요. 원칙이 있어. 그럼 원칙은 어떻게 하냐? 계약을 할 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그럼 원칙적으로 계약을 할 때 어떻게 계약하냐면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잖아요. 그럼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하죠. 상대방하고. 이걸 누구라고 그래? 본인이죠. 여기는 상대방, 여기는 대리인이죠. 그럼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보면 계약서 매도인 난이 있고 매수인 난이 있잖아요. 계약서에. 그럼 매도인 난은 뭐라 한다? 매도인 난은 이 을이요 갑의 집을 파는 거죠. 그래서 을은 뭐라 한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럼 여기는 뭐란다? 매수인은 누구다? 병 이렇게 하죠.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자기계약이라는 게 뭐냐? 자기계약은 갑이 을한테 집을 좀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 그랬더니요 을이요 자기가 사버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 북치고 당구치고 다. 여기는 뭐라 한다? 나는 갑의 대리인 누구다? 을. 여기는 누구다? 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이런 경우는요 본인 갑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해? 의리요. 자기 혼자 계약을 해버리죠. 자기 혼자 계약하니까 집값이 싸겠어요? 보통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손해가 볼 염려가 있죠. 그래서 자기 계약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자기하고 계약을 해. 그걸 자기 계약이라고 해요. 알겠죠? 쌍방 대리 뭐냐? 쌍방 대리는요,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 하냐? 나 미국에 이민 갔는데 집을 좀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줘. 가만히 있으니까요, 미국에서 전화가 산 놈이요, 나 한국 기구 가려고 하는데 집 하나 사달라고 대리권을 줘.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나는 갑의 대리인 누구다? 을. 여기는요, 나는 병의 대리인 누구다? 을. 이렇게 두 사람 다 을 이렇게. 누구를 다 대리한다? 갑하고 병하고. 그런데 여기 봐봐요, 이 을이요, 이 을이 평소에 이 갑을 마음에요 사모한 마음이 있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니까 집값이 싸지겠어, 비싸지겠어? 싸죠, 비싸? 비싸지죠. 그러니까 누가 손해가 돼? 병이 손해가 되죠. 자기가 평소에 병하고 사이가 가깝단 말이죠. 그러면 싸지겠어, 비싸지겠어? 싸지겠죠. 그럼 누가 손해가 돼? 갑이 손해가 되죠. 아무튼 갑 아니면 병이 손해가 돼 있어. 그러니까 쌍방대리를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한다?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가 있냐? 본인이 승낙해. 본인이 승낙 암기하되, 그 다음에 채무이행, 채무를 이행을 할 때 두 가지,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본인의 승낙 뭐가 있어? 본인의 승낙 있으면, 여러분요, 그 법무사 있죠, 법무사예요. 등기 사모, 등기. 여러분 혹시 집 사고 팔고 해봤어? 잔금 치르는 날 중개업자 사무소 가면 누가 와 있어? 법무사 사무장 와 있죠? 법무사 사무장이요, 매수인이 잔금 딱 치르면은 매도인한테 등기서류 받고, 매수인한테 등기서류 받아가지고 자기는 가죠. 자기 혼자 가서 등기하고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한다? 본인이 쌍방을 대리하도록 허락을 하면은 법무사 같은 경우는 쌍방을 말할 수 있다, 대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채무변제는 뭐다? 채무이행, 돈 갚는 거. 봐봐요, 갑이 본인이고 상대방인데요, 갑이 상대방한테 1억을 빌렸어. 내가요 본인의 대리인인데 내가 본인의 통장을 관리하는 대리인이에요. 그런데 오늘이 돈 갚을 날짜예요. 그럼 본인의 통장에서 상대방 통장으로 계좌 이체시킬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에요. 본인한테 묻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보면 통장 관리하는 회사 직원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물품 외상대금 채권 더하려고 이렇게 저쪽에서 오면 입금이 안 해줘? 해주죠. 그걸 뭐란다? 금전 출납의 대리권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는 본인의 승낙 없어도, 여기는요 채무를 이행할 때는 본인의 뭐가 없어도 승낙이 없어도 돼. 그런데 본인의 승낙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승낙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경우 세 가지. 본인의 승낙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경우 세 가지. 첫 번째 뭐가 있다? 본인의 승낙이 반드시 있어야 돼. 첫 번째, 다툼이 있어. 두 사람이 지금 돈을 갚았냐 안 갚았니 만리정리 다툼이 있단 말이죠. 이러면 이번에요 B인가 있죠. B, 가수 B 있잖아요. 가수 B의 엄마한테 뭐 누가 돈 빌려줬다고 해가지고 어음을 사본으로 가져왔는데 차용증은 뭐 집에 있다고 해서 안 가져왔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1억을 달라고 하니까 돈의 액수도 맞지 않고 정확하게 뭐지, 엄마가 돈을 빌린 것이, 왜냐면 사본만 있고 원본이 없으니까, 사본이 있다는 것은 어딘가가 원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가져야 되는데 사본만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협상이 안 됐다 이런 말 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둘이 지금 뭐가 없어? 다투고 있죠. 그런데 시끄럽다고 옆에 있는 팬이요, B의 대리인 팬이요, 갖다 돈 갚아오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채무를 이행할 때는 동의 없이도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데, 중요해. 채무 이행은 승낙이 필요가 없어. 그런데 다툼이 있거나 아직 돈 갚을 날짜가 도래하지 않았어. 아직 돈 갚을 날짜가 안 됐어. 12월 30일이야. 그 다음에 항변권이 붙어 있을 경우 세 가지는, 돈을 갚을 때는 반드시 본인의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된다. 한번 볼까요? 42페이지 맨 위에 자기약 쌍방대리 금지죠. 자기약 쌍방대리 금지에서 4번 봐봐. 4번,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법무사 등기, 아주 중요하다. 법무사, 사채업자가 아니라 사채 알선업자. 본인으로부터 뭐죠? 채권자로부터 돈 빌려가지고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받고, 채무자한테 고율의 이자를 받아가지고 채권자한테 주면서 수수료 받는 거, 사채 알선업자는 거죠. 5번 채무이행은요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된다 이 말이죠. 5번. 그런데 안 되는 거 있죠. 안 되는 거, 다툼,
항변권이 있고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는 거 채무이행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써 옆줄 긋고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 원래 채무를 이행할 때는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돼. 그런데 다툼이 있거나 항변권이 묻거나 돈갚을 날짜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는 뭐가 있어야 돼?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되고, 승낙이 없으면 채무이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채무이행 X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뭐다? 승낙이 있어야. 6번 봐봐. 금전 출납의 대리권이 있는 경우 변제기일에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본인 계좌에서 대리인 계좌로 이체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 대리인이 본인한테 돈을 빌려줬다 이 말이죠. 빌려준 경우는 본인의 승낙 없어도 돈 갚을 날짜가 되면 본인 통장에서 자기 통장으로 계좌 이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맨 위에 2번하고 3번을 봐. 동그라미 2번하고 3번. 동그라미 2번이 뭐냐? 봐봐. 동그라미 2번 이런 것이죠. 봐. 아버지가 봐봐. 아버지가 아들내미한테 17살이야 아들한테 이 집을 증여 공짜로 주고 싶어.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런데 아버지는 증여자죠. 이 증여자고 그 다음에 아들은요 수증자인데 얘가 17살짜리니까 증여는 계약이니까 나중에 계약이 취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대리해. 법정 대리죠. 대리해가지고 아들의 대리인으로서 아버지가 자기하고 계약을 해. 이걸 자기계약이라고 그래. 알겠죠? 아버지가 아들을 대리해서 아버지의 집을 아들한테 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들이 누구냐? 아들이 본인이란 말이죠. 본인. 그럼 이러면 아들의 입장에서는 불리해요, 유리해요? 불리해, 유리해? 가만히 있는데 집이 하나 생기니까 유리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아들의 입장에서는 유리하니까 자기 계약이지만 괜찮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봐봐. 건물이요 딱 하나가 경매가 났어. 경매가 하나가 났어.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냐? 을한테 자기한테 경락을 좀 받아달라고 대리권을 줘. 병도 자기한테 경락 받아달라고 대리권을 줘. 건물은 하나인데 두 사람이 서로 자기한테 경락 받아달라고 나한테 대리권을 줬어. 그럼 내가 갑한테 경락 받으면 병한테 안 되고 병한테 경락 받아주면 갑한테 안 되죠. 이런 경우를 쌍방대리라고 그래. 하면 돼 안 돼? 안 돼. 판례가 뭐라 했다? 무효라고 얘기했어. 뭐라고 했다고? 무효. 읽어 이제. 3번 입찰 여차에서 동일 물건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됐다. 무효. 3번에다가 별 하나 해. 별 하나. 어디 쪽이냐고? 어디 쪽이냐고? N쪽에 맨 위에 보고 있죠 지금. 우리 N쪽에 지금 자기계약 쌍방대리라고 있죠.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동그라미 3번. 맞아. 입찰에서 동일 물건이라는 것은 하나의 물건이죠.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유효 무효? 무효. 무효 거기가 동그라미 되어 있죠. 중요하다 이 말이죠. 2번은 아버지가 부가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해서 그의 자한테 증여를 하죠. 그럼 미성년자인 자한테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해.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까지가 한 파트예요. 자 봐봐. 여기까지 봐. 지금 여러분요 강의 내용이 되게 많죠. 되게 많은데 되게 간단해. 간단한 것은 양이 많은 것은 항상 어떻게 하냐? 목차를 잘 보라 이 말이죠. 내가 항상 하는 얘기 목차. 알겠죠? 목차를 잘 봐라 이 말이에요. 먼저 대리권이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한다. 이걸 먼저 암기해. 뭐라고? 발생, 변경, 소멸. 발생은 법률의 규정이냐 법정대리, 법률 행위냐 임의대리. 그 다음에 변경은 범위는 범위가 먼저 주어지면 범위 안에는 누가 책임져? 본인. 범위를 벗어나면 본인을 책임지지 않는다. 범위 안에서 대리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 그걸 뭐라 한다? 대리권 남용. 남용은 누가 책임진다? 본인. 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대리권의 범위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할 것 같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줬다. 그런 경우는 본인 책임지 앉아? 앉아. 그러니까 본인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할 경우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해. 그러니까 대리권의 범위를 넓혀야 돼 좁혀야 돼? 좁혀야 돼. 그걸 뭐라고 그래?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얘기를 해. 대리권의 제한이 있죠? 대리권의 제한은 먼저 공동대리다.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무슨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딱 그것만 하면 돼. 두 번째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다. 원칙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본인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그런데 뭐는 된다? 본인이 승낙하면 된다. 등기 사무.
채무 이행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승낙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그런데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다. 세 가지. 첫 번째 뭐 다툼이 있다. 두 번째 동갑볼 날짜 기한이 도래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세 번째는 뭐가 붙었다? 항변권이 붙었다. 항변권. 나중에 설명해. 항변권은 그 세 가지가 붙은 경우 뭐가 된다? 쌍방대리가 된다. 아니 채무 이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본인의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해서